혈액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골수는 골반뼈 안에 물렁뼈 사이사이에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초기 세포인 조혈모 세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화 단계를 거쳐 성숙한 혈액세포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는데요. 조혈모 세포 단계 또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세포가 어떤 손상을 받거나 유전적 변화를 받아서 암세포로 변화하고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생기는 것이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액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혹은 그 전구 단계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혈액세포는 골수 내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져서 각자의 세포로 성숙, 분화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비장, 림프기관 등 혈액세포가 주로 분포하는 곳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암, 즉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가 되는데 때문에 혈액암은 이러한 조혈과 관련된 기관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여러 유명인들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받았지만 혈액암은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혈액암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 통계 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혈액암 환자는 44명이며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8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혈액암은 사실 너무 많은 종류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크게 구분을 해본다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백혈구에서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 그리고 비교적 성숙한 세포에서 발생하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생하는 백혈구의 계통에 따라서 골수구개 및 림프구개 암으로 또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혈액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료법의 발달로 현재 혈액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완치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치료에 잘 듣는 혈액암으로 80에서 90%가 장기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혈액암도 어떤 하나의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서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 위험도가 올라가고 또한 과거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의 병력, 기저질환 중 면역 저하 상태 등이 있다면 각각이 하나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혈액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이때 치명적인 혈액질환과 주로 관련되는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 검사가 제외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혈액세포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말초도말 검사를 신청해 혈액암 조기 발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암만의 고유한 특징,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미성숙한 백혈구가 암으로 변해 폭발적으로 골수 내에서 증식하게 되므로 정상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면역력 저하 및 출혈 경향을 나타내게 될 수 있고, 림프종의 경우에는 성숙한 림프구가 림프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멍울이 만져져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다발골수종은 암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이 뼈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골절 및 골 통증 등이 흔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혈액암은 말초 혈액검사를 통해 발생을 의심한 후 골수검사를 통하여 진단합니다. 골수검사를 통해 현미경으로 암세포의 모양을 확인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골수검사에서 획득한 세포들을 이용해서 면역표현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추가함으로써 병기 설정, 위험도 분석, 치료 후의 재발률 예측 등 예후 결정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진단을 위해 골수검사 외에 다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림프종의 경우 골수에는 병이 없고 림프절에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초음파나 CT, PET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림프절 침범 부위를 확인하고 부분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통해 림프종이 의심되는 림프절 1개 이상을 절제하는 절제 생검을 시행합니다. 혈액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아닌 항암 화학 치료가 치료의 근간입니다. 암의 종류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암종에 따른 치료법이 다르게 확립되어 있고, 또한 같은 암종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유전자, 암세포, 세포 표면의 표현형 등의 차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받고 충분하게 없애는 항암 치료를 관해 유도 항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통해 병이 충분히 관해가 된다면 일부 재발의 위험이 높은 혈액암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공여받게 되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혹은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채집해서 냉동 보존한 뒤 강력한 항암 치료 후 다시 골수 기능 보존을 위해 넣어주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서는 집중 항암 치료 후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다발 골수종에서는 항암 후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 과정인데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완치를 목표로 심각한 감염이 없고 고용량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암은 항암 화학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수 기능 억제, 탈모, 위장장애, 말초신경병증 등이 흔한 증상입니다. 다만 골수 기능 억제가 기존의 혈액암으로 인한 골수 장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골수 억제로 인한 기회 감염 및 출혈의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도 환자의 림프구는 조혈모 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반응에는 피부 발진, 황달 등의 증상이 있고, 만성 반응은 피부 경화증, 자가 면역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환자에게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며 장기적으로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약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타인의 골수 세포가 내 몸에 생착되어 계속해서 내 몸에서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백혈구에 의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셔야 하고, 이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므로 언제나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신생아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백신을 스케줄에 따라 잘 접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조혈모 세포 기증 시 채취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골수 자체에서 조혈모 세포를 채집했었기 때문에 골수 천자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99% 이상이 조혈모 세포를 골수로부터가 아닌 말초 혈액에서 가동화시킨 다음 말초 혈액에서 채집을 하기 때문에 헌혈하듯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골수를 가동화시키는 과정에서 골수가 자극되기 때문에 전신의 근육통과 같은 증상은 사람에 따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밤에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암을 의심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혈액암의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야간 발한만으로는 혈액암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혈액암 환자 중 암의 증상으로 인해 야간 발한이 있는 환자들이 물론 있지만 없는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노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혈액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진단되면 환자와 가족은 극심한 충격과 당혹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혈액암 치료 과정이 힘든 건 맞지만 다양한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돼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니
용기와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혈액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기본 혈구 수치를 잘 측정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및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고 계속해서 좋은 약제들이 개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